4장. 성공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의지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성공한 거야.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헬스장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운동복을 새로 사고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식단도 바꾸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세 달이 지나면 처음의 열기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지가 넘칩니다. 문제는 의지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보다 익숙함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행동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자동차를 운전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브레이크를 밟는 것조차 긴장되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운전하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길을 찾아갑니다. 반복된 행동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습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반복될수록 의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책상 앞에 앉는 환경, 운동복이 항상 눈에 보이는 위치, 공부할 때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는 습관,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작은 장치들이 쌓여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애초에 선택의 순간을 줄여버립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연습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 데 씁니다. 오늘 할까? 내일부터 할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 이 고민이 길어질수록 행동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습관이 자리 잡은 사람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두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책상에 앉겠다. 누가 더 오래 갈까요? 첫 번째 사람은 목표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행동에 집중합니다. 목표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정표를 보면 화려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일하며 비슷한 시간에 쉬고 비슷한 시간에 잠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에 인생이 바뀔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화요일이 몇 년 뒤 인생을 결정하는 날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목표를 세우면 동기부여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너무 큰 목표를 보면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언제 저걸 다 하지?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행동은 멈춥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목표는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은 책 5쪽, 오늘은 팔굽혀펴기 10번, 오늘은 영어 단어 5개. 작아 보이지만 이런 행동이 1년 동안 반복되면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극적인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비를 맞고 햇빛을 받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딥니다. 사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노력은 내일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 시간은 어느 순간 눈에 띄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을 보기 직전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지속의 싸움입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한번 크게 노력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오래 계속하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이 사실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잊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강력한 진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언제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지가 흔들리는 날에도 행동은 남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남는 사람은 결국 성장합니다. 5장.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패를 피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험에서 틀리면 감점되고 실수하면 혼나고 경쟁에서 지면 패배자가 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패는 나쁜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학교와 조금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틀리지 않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크게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울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아이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걷는 재능이 없나 보다. 왜일까요? 넘어지는 것이 걷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나는 사업에 소질이 없어.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거절을 당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하나의 결과를 자신의 존재 전체로 연결해 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성장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정된 사고방식과 성장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반대로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능력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가 됩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운전도 처음에는 서툴렀고 자전거도 수없이 넘어지며 배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악기를 배울 때도 처음부터 능숙했던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유독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한 번의 실패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접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실패의 횟수가 아니라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실패를 방향을 수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항해를 하는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는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돛을 조정하고 파도가 높아지면 항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목적지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방법을 다시 살펴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실패했던 일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달 전의 실수를 떠올리면 아직도 부끄러우신가요?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를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의 실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받을 평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비웃지는 않을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도 다시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오답 하나가 전체 점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선택을 위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마지막 장면으로 만들 것인지 다음 장면으로 이어갈 것인지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근육도 작은 손상을 반복하며 강해지고 지식도 틀린 문제를 고쳐가며 쌓입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안전할 수는 있지만 더 넓은 가능성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도전을 선택한 사람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시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실패했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실패는 나를 설명하는 결과인가? 아니면 다음 선택을 위한 정보인가? 질문의 답이 바뀌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6장.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비범한 사람이 되는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함께 성장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지 나이를 늘릴 뿐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10년을 일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출근길을 걸었고 비슷한 업무를 했으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 한 사람은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고민을 반복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재능일까요? 운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일부는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차이는 매일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했는가였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잘된 일이 있다면 이유를 찾습니다. 실수했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바꿀지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반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운으로 설명합니다. 잘 되면 운이 좋았고 안 되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험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회로를 강화하고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회로를 강화합니다. 매일 도전하는 사람은 도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매일 미루는 사람은 미루는 것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자신의 뇌를 조금씩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를 묻습니다. 오늘 몇 명에게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질문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이 방향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숲을 떠올려 보십시오. 숲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은 첫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땅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뿌리가 조금씩 넓어지고 수분을 흡수하며 언젠가 땅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합니다. 사람의 성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대부분은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포기합니다. 물이 99도까지 데워졌다고 해서 끓지는 않습니다. 100도가 되는 순간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99도까지의 시간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평범한 하루가 쌓인 결과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직선으로 상상합니다. 노력하면 조금씩 올라가고 또 노력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실력이 크게 뛰는 구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시간을 견딜 줄 압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노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아마 가장 편안했던 시기보다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을 때, 실패를 겪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고통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은 대부분 익숙함의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보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질문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이미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7장.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않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취미를 시작할 때도, 심지어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평가받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시험 점수, 학교 성적, 친구들의 반응, 선생님의 평가, 회사에 들어가면 상사의 평가, 사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평가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내 안에 또 다른 평가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실수하면 창피할 거야. 괜히 했다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행동하기도 전에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장면도, 우리가 창피했던 순간도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재생합니다. 결국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보다 자신의 고민을 더 오래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높은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쳤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실패를 두려워했고 비판을 받았으며 의심의 시선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응원할 것이고 누군가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파도도 없고 폭풍도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항구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잃게 됩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 보면 출발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순서는 반대입니다. 작은 행동이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더 큰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 결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중요한 이유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이 나이에 시작하기 늦었다고 스스로를 막은 적은 없었습니까?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실패하면 창피할 것 같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대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하지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미룬 도전은 내일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3년, 5년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더 후회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했던 경험일까요? 아니면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답을 합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보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일을 더 오래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후회는 행동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질문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